내일의 승천주입니다. 김지한 멘토 현대 하이스쿨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김선일 멘토 포스코 엠텍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신규적으로 편입을 시도하실 분들은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이 일단은 오픈이 좀 되었는데요. 역시 시장에서 이제 바운딩 자체를 쓸 수 있는 가격 매력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한 멘토의 종목부터 시작을 한번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현대 하이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철강 업종에 속해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 업종으로 분류해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철강 업종 안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은 고로라 그러죠. 철광석과 그리고 원료탄에서 직접적으로 생물을 뽑아내서 열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 이제 판재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인데, 이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열연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1차 가공을 해서 냉연을 만들어냅니다. 이 냉연 강판을 가지고 자동차 업종,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에다 공급을 해서 자동차 강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안에서 1차 가공, 철강 안에서 1차 가공을 해가지고 자동차 업종으로 이제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이제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주가가 보시게 되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철강 업종 안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철강주 같은 경우 한 5%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이 냉연 강판에 대한 어떤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이제 인하가 되면서 아무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포스코가 어제죠, 냉연 강판에 대한 가격 인상을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열연 가격에 대한 어떤 인상이 계속적으로 중국 쪽도 그렇고 일본 쪽도 그렇고 한국 쪽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던 부분이고 계속 고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냉연 강판 업체로서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좀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역배열 상황에서 21선 아래서 3중 바닥을 만들어냈거든요.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를 하면서 굉장히 두터웠던 매물들은 소화해 나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게 철강주 안에서 이제 다른 업종과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다른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입 물량이 더 많습니다. 원재료를 더 많이 수입해서 상당 부분을 내수 물량으로 돌리고 일부를 이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체적으로 이제 열연을 조달을 해가지고 내년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사실 수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혜를 보는 종목인데, 계산상으로 좀 알려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한 10원 정도 상승할 경우에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이제 그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한 60원에서 70원 정도 올라왔다고 이제 계산한다면 연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영업이익 발생 효과가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 차분하게 바닥권에서 매집이 되고 있습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3월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바닥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최근에 좀 가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사이의 어떤 손바뀜 속에서 약간의 수급 공백이 있었는데, 이 수급 공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해소가 되어가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현대 하이스코 매집하셨으면 좋겠고요. 2014년까지 증설 이슈가 있는데, 이 증설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현대차의 어떤 해외 법인에서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소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 하이스코. 그러면 매매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매매 포인트는 일단은 최근에 자동차주가 이제 바닥권에서 최근에 기관 쪽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물량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주와 더불어서 동반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최근에 안 좋았던 악재들은 모두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서 부담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의 어떤 매물 소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손절이라든가 이런 물량도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시초가 공략과 뭐 하는 건가요? 목표가하고 그런 것 좀 제시해 주시죠. 예, 시초가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 잡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지난번에 어떤 가격 수준 42,000원대까지 잡아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셔도 바닥권에서 어떤 안전마진이 확보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스코의 어떤 실적 정점은 한 4분기 정도로 보여집니다. 주가가 약간 선반영한다고 봤을 때 3분기 한 끝자락 정도 되면 주가가 최고점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긴 호흡에서 접근하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긴 호흡적인 측면이고요. 우리 김지한 멘토가 현대아이스코를 설명을 해주실 때 저는 머릿속에 꽉꽉 들어왔던 게 원달러 환율과의 괴리 부분, 그러니까 서로의 커플링 부분을 좀 영업이익 증가 부분을 보니까 환율이 10원 정도 증가가 될 경우에 연간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의 상승세를 가져온다라는 부분이니까요. 환율 수혜주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렇게 현대아이스코의 메모장에다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한 멘토의 현대아이스코, 김선임 멘토 네. 긴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주긴 하셨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동의하십니까? 자, 이게 현대아이스코가 제 고객분들 중에 한 두세 분들이 지금 물려 계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네. 자, 얘기하시죠. 그분들이 종목을 나쁘게 본 건 아니고 괜찮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때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대부분 다 사셨더라고요. 4만 원에서 4만 2천 원에서 한번 반등 주는 이 초입에 어느 정도 이제 쌍바닥이라는 인식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은원도 안 하시고 바로 신용을 땡기셔서 매수가 들어가셨더라고요. 이런 흐름이 나와줬는데 전 솔직히 지금 불안한 게 현대아이스코 자체가 지금 매물대 지금 이게 작년 그러니까 6월부터의 매물대인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 자체가 이때 꾸준하게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번, 두 번, 이게 두 번째 매물대 뚫지 못하고 한번 떨어졌고 다시 한번 이번에도 크게 가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물대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땡겨보자면은 그러니까 2012년부터 매물대를 살펴보자면은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아직도 위에까지 더 쌓여있는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지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가로 매수하시면 저는 진짜 38,000원 정도까지만 좀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상까지는 조금 시간이 진짜 1분기 실적이 현대아이스코가 좀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상치 부합은 한다지만서도 작년치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3, 4분기 돼야 되는데 3분기 실적이 2분기에 나타나니까 좀 이따가 한 38,000원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나중에 한 2분기 좀 됐을 때 그때 한번 한 여름쯤 됐을 때 한 3, 4분기 실적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선임 멘토 지금 김지한 멘토가 제시한 목표가 42,000원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목표가가 42,000원 설정은 좀 높은 거 아니냐 이 의견이신 거예요?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보실 거는 괜찮은데 연말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사가지고 연말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 좀 먹고 나오는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짧게 먹고 나오는 스타일로 해서 38,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지한 멘토 목표가 42,000원까지 설정은 좀 부담스럽다. 38,000원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화면 제가 장 끝날 때 좀 화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한번 화면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이 녹색 선이 기아 자동차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주황색인가요? 요게 이제 현대 아이스코입니다. 보시면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한 90% 가까이 이제 네. 일치한다고 보이지는데 그러면 기아차와 원달러 환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핑크색 선이 되겠습니다. 네.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기아차 못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최근에 기아차를 비롯해가지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정보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이 현대아이스코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뭐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물량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38,000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3중 바닥의 어떤 박스권의 상단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항이라는 건 뚫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어떤 뭐 저항은 받겠지만 결국엔 뚫어서 갈 겁니다. 역시 기관들이 우리 김지한 멘토가 확실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선치적 관점에서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은 원달러 부분 간의 이제 싱크로율을 좀 체크를 해보는 관점이겠고요. 매물대는 뚫으라고 있는 것이다. 38,000 뚫으라고 있다라고 해서 42,000원의 목표가 체크해보자라고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선현 멘토의 포스코 엠텍은 어떤 매력 덩어리길래 포트폴리오에 편입 시도를 하시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오늘 포스코 엠텍을 갖고 나왔는데 역시나 저도 업종으로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뭐 같은 금속 업종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도 있겠는데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전에 갖고 나왔던 웰크론한텍과 일단 같은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가을 투자자 물량이 빠져나갔었고요.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도 가을 투자자 물량 빠져나가면서 주가 다시 서서히 반등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는 흐름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흐름 자체에서 차트상으로 좀 확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부분에서 역시나 계속적인 횡보 구간을 지금 한 만 초반대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수급 상황에 뭐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싹 다 지금 싸그리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바로 거의 뭐 3월, 2월 말까지만 해도 그런 흐름이 안 나와줬는데 거의 3월 들어서부터 가파르게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그 기타 금융 쪽이나 보험 쪽, 특히 연기금 물량이 가파르게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개인들만이 파는 장이 3월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외인들조차 이제는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흐름이 조금씩 나올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관심이 있겠다.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3월부터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3월부터 이때 바로 이때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지금 라인 그어드린 부분 바로 10,000원에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최근에 오히려 기관들이 좀 더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 역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기관들이 이 종목을 좀 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냐 좀 계산을 해보니까 당연히 예전에 웰크론한테도 갔습니다. 자, 가을 투자문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올려놓은 주식 자체가 9,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만원대에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못 가더라도 11,000원 안착한 이후에 다시 원래 가격이었던 12,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 지금 많은 기관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역시나 좀 항상 시초가 매수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은 종목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자, 매수가는 시초가로 항상 좀 말씀드리죠. 시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1차적으로 한 11,000원 말씀드리지만서도 그래도 12,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서 좀 대응하실 말씀 드리겠고 손절가 자체는 좀 짧게 잡습니다. 항상 혹시 모를 악재에 대비해서 10,000원까지 보시고 손절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선현 멘토 좀 정직하지 못한 발언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기간 평균 단가 진짜로 계산하셨습니까? 계산기로? 아, 그렇습니다. 계산했습니다. HTS 상의 그 툴 가지고 하신 거 아니고요? 아,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기간 평균 단가를 HTS의 툴 쪽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김선희 멘토의 얼마나 섬세함이 까도남이지만 섬세하게 좀 체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지현 멘토. 근데 김선희 멘토가 포스코 엠텍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갸우뚱 하셨단 말이죠. 예. 뭔가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포스코엠텍을 저는 9,700원부터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렇습니까?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사업이 한 6% 정도 되고 신사업이 한 44% 정도 됩니다. 기존 사업을 좀 나눠보게 되면 철강 포장하고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어떤 몰리브덴이란 그 알루미늄 이런 거 만드는 거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신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비용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철강 포장하는 매출 비중이 한 24%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비중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뭐 알루미늄이라는 게 원자재 쪽은 지금 최근에 가격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전자산의 어떤 그 발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금을 비롯해가지고 모두 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은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을 거둬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뭐 내년 정도부터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는 왔지만은 1분기 실적부터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또 실적 실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있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확히 체크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철강 쪽을 아까도 하이스코어 말씀 좀 주셨는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아예 그냥 철강 쪽으로 집중이 돼 있지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철강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도시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9,000 뭐 중반대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이 가셔야 되는 모멘텀 자체가 발생을 해주면서 당연히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조금 현대하이스코 이게 대형주보다는 현재 중심에 있는 좀 약간 중소형주 중심이 약간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한 조금 편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현대하이스코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을 드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현대하이스코 대비해서 여타 대형 철강주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꾸준하게 작년도 보여줬었고 그리고 1분기, 2분기에도 역시나 좀 양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고서 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지한 멘토 답변이 좀 되셨나요? 안 글쎄 되신 것 뭐 그렇게 같은데요? 만족스럽지는 못한데요. 네. 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강 포장이 한 19%, 그다음에 철강 부원료가 37%인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담스럽고요. 네. 그래서 컨센서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비중이 44% 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저도 매매를 하면서도 계속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좀 약간은 좀 동서답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서 갈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를 이제 공격하시면은 저도 이제 한번 질문을 하기 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규 사업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재생 사업 관련해서 포스코 엠텍이 좀 많이 관심이 많이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살펴보자는 말씀을 잘 주셨어요. 지금 현재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약간 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잡히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지금 중국 관련한 쪽에서 매출 자체가 아직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지만서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게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도시화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재생 사업 쪽으로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금값과 은값이 지금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고려양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재미없는 부분 바로 이 포인트 자체가 가장 저점인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가운데서 이런 종목이야말로 조금은 존 템플턴식의 투자, 그러니까 역발상의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실하게 좀 이슈를 잡고서 포인트를 잡고서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좀 과열 양상까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두 분이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짱 순간 그랬어요. 포스코 엠텍이 매력을 있나 보구나. 두 분이 싸우시는 거 보니까 매력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김지한 멘토의 현대하이스코도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매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두 종목 저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주 김지한 멘토 현대하이스코 내일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하겠고요.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선우 멘토의 포스코 엠텍 매수가 시초가 공략하고 있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1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앞에서 리뷰를 해주신 거와 마찬가지 딥텍 시스템과 웰크론 한텍은 손절가 이탈 부분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의적 관점의 기노브일 경우는 보유해서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포스코 엠텍을 신규 편입 시도를 합니다. 김지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아차, 삼성전기, NC소프트 모두 다 보유 전략으로 보자라고 했고요. 좀 포트가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현대하이스코를 내일 신규 편입 시초가에 시도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